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저는 지금 에코프로비엠 또 위메이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뭐 기타 몇 종목이 더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 현재 상태에서 그 업종은 일단 2차 전지와 게임주 그리고 뭐 바이오라기보다는 셀트 삼형제가 좀 많이 빠졌다는 생각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비중을 좀 늘려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셀트 삼형제뿐만 아니라 또 이 바이오 쪽이 특히 이제 대형 바이오 대형주들이 이제 잘 가려면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이제 개선이 돼야 되고 특히 이제 계속되는 금리 인상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바이오 업종이 잘 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최근 흐름을 통해서도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그 매일매일 제가 지금 셀트 삼형제와 위메이드, 에코프로비엠을 계속 이제 보여드리고 있지만 왜 이렇게 못 갈까? 왜 이렇게 그 좋은 종목인데 못 갈까? 이거를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종목을 좀 샅샅이 들여다보면요. 못 가는 건 또 다 이유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잘 갈 타이밍이 눈에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우리 시장, 한국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그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눌려 있는 상태에서 저점을 잡고 올라가는데 많이 빠진 종목들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이제 올라가는 애들만 계속 올라가고 그게 빠르게 순환매를 돌아서 정신이 없어요.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올라가는 애들을 잘 보면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살아있다거나 예를 들어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 뭐 엔터라든가 뭐 항공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뭐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그 코로나 이후의 시대라는 이제 거의 뭐 눈앞에 다가온 느낌이 있죠. 그런 모멘텀이 그렇게 살아있거나 또 하나는 실적 전망이 아주 좋거나 사실 실적과 모멘텀은 주가를 떠받치는 두 기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오 종목이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뭐 신약 개발이 있을 수 있고 뭐 지금 요즘 같으면 코로나 뭐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 기술을 갖고 있거나 그럴 수 있는데 뭐 약을 개발했든 기술을 갖고 있든 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국 주가가 올라가야죠. 그래야만 그게 좋은 재료가 되는 뭐 좋은 재료라는 거를 인정받는 거니까. 나는 좋은 재료라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안 간다면 그건 좋은 재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주가를 봐야 되는데 주가가 이제 가느냐 못 가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최근의 흐름으로 봤을 때 분명히 리오프닝은 엄청난 호재, 모멘텀이 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실적을 내고 또 잘 낼 거라고 전망이 되는 그런 종목들은 분명히 잘 갑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차 전지는 그 모멘텀이 계속 살아있고 실적 전망도 굉장히 좋아요. 게임도 분명히 앞으로의 실적 전망이 굉장히 좋고 여러 가지로 좋아 보이는데 분명히 주가가 눌려 있어요. 왜 그럴까? 이제 규제라는 측면, 그러니까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정권 교체기에 그 규제를 좀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건 맞는데요. 일단 모든 것이 실적에 높기 때문에 실적 전망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바이오는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는 타이밍에는 주가가 올라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종목별로 실적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잘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하게 또 이제 모멘텀은 좀 약할 수 있지만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서 잡으면 어, 주가는 당연히 반등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2차 전지도 게임도 또 바이오도 다 실적 전망을 잘 살피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휴일이다 보니까 이제 이것저것 같이 이제 좀 들여다보기 위해서 실적 전망을 한번 보자. 그래서 지금 셀트 삼형제, 뭐 삼형제지만 제약은 거의 지금 어,
증권사들의 컨센서스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셀트리온,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위메이드, 에코프로비엠의 네 종목을 이제 셀트리온 같으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위메이드 같으면은 카카오게임즈, 뭐 더 예를 들어서 펄어비스라든가 지금 NC소프트 같은 종목이 있겠지만 지금 결국은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쌍두마차 같은 그런 느낌의 양대 대장주가 되겠죠.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으면은 이제 뭐 양극재 회사다 보니까 이제 LNF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그 둘 사이의 어떤 경쟁 관계를 보자는 게 아니라요. 시장에서 이 과연 위메이드는 위메이드만 어떻게 잘 가거나 못 가거나, 에코프로비엠은 에코프로비엠만 잘 가거나 못 가거나 하는 거냐, 아니면 같이 움직이는 거냐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종목들의 실적을 연간 실적 전망과 분기 실적 전망으로 보고, 최근에 실적 전망이 어떻게 바뀌느냐 흐름을 보고 이제 그 주가를 한번 예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당연히 먼저 보여드릴 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일단 주봉으로 저는 이제 보겠습니다. 일봉을 보는 것은 호흡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주봉을 보는데요. 2018년도 이후 주봉을 이렇게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뭐 보시다시피 2020년도 말부터 2021년도 접어들면서 급락을 하는데 실적 전망의 어떤 악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동시에 터져 나올 때입니다.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시작될 때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할 거라는 우려, 뭐 테이퍼링을 해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2020년 말부터 나오기 시작할 때니까 바이오주는 거의 폭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셀트리온은 뭐 중간중간에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더해지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3분의 1 토막이나 있는 상태에서, 그럼 지금 상태 어떠냐, 주가 흐름은 바닥을 딱 찍고 반등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계속 추락하지 않고 이제 반등하려는 그런 모습을 주봉으로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데, 뭐 그 속도가 어느 정도일 거냐, 뭐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냐는, 그런 거는 또 다른 어떤 모멘텀이 나와서 실적을 견인할 수 있다면 갈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 상태에서 아주 더딘 속도 또는 횡보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실적 전망을 봐야죠. 실적 전망을, 연간 실적 컨센서스를 봤더니 매출액이 작년에 1조 9천억에서 올해 2조 2천억. 2021년에 주가가 못 갔던 이유 보이잖아요. 바로 매출액이 3% 늘었어요. 심지어 전망으로는 더 낮아질 거라고, 레키로나 개발 때문에 이제 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전년도에 63% 늘었던 회사가 3% 느는데 그쳤고, 영업이익도 5% 느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대비해서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작년에 못 갔는데 올해는 2조 원대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8천억 원대, 이제 10% 성장, 이렇게 잘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봤던 뭐 다른 업종이나 이런, 하다못해 위메이드나 에코프로비엠이나 이런 종목들하고 봤을 때도 실적의 상승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올해만 해도 18% 상승, 내년에 11%, 내후년에 6%, 이런 식으로 매출이 증가를 한다는 예상이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그냥 평범한 회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못 가는 거죠. 이거 많이 빠졌지만 돈을 잘 벌 거지만 올해보다 그냥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네. 그러면 더 성장하는 회사에 투자하지, 셀트리온에 투자하지 않겠어,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좀 뭐 반등을 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하겠지만 큰 폭의 반등이 나오지 않는 거고요. 이걸 분기별로 보니까 이렇습니다. 1분기에 18%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2분기에 43%, 3분기에 40%. 자, 영업이익 볼까요? 1분기에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더 낮아질 걸로, 2% 빠질 걸로 예상이 되고, 2분기에 30%, 3분기에 35%.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런
그 실적 전망을 봤을 때 1분기 지금 이제 1분기 지나갔습니다만 1분기 실적이 5월 이제 중순까지 나오고 이번 달 한 중순 정도 되면 이제 실적에 대한 예측치들이 막 나올 텐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투자하겠습니까? 셀트리온 삼형제가 최근에 못 가는 이유는 바로 이건데 그러나 2분기 이후에는 아주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실적 개선세가 이루어지는 그런 게 확연하게 보이죠. 작년도 기저효과 때문인데요. 그래서 2분기 이후,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전망치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건 1분기 실적이 지나갈 때죠. 5월 중순 이후. 그러니까 5월 달 들어서부터는 3월,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주가가 잘 갈 가능성이 저는 되게 높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매출액 보세요. 한 달 전에 비해서 한 600억 원 정도가 늘었죠. 300억 원 정도가 늘었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500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좀 늘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영업이익은 좀 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석 달 전에 비해서는 600억 원, 6개월 전에 비해서는 한 한 2,400억 원 이렇게 계속 줄고 있어요. 이 영업이익 전망치 자체가. 그래서 주가 실적의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이 좀 치명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1분기 때 좀 눌린다고 하면 2분기 이후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헬스케어도 보겠습니다. 헬스케어도 뭐 무지막지하게 빠졌죠. 17만 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6만 3천 원대니까 3분의 1 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에 비해서 뭐 반등했다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냥 바닥권에 아직도 있습니다. 자, 연간 전망치를 보면 올해는 작년도 대비해서 10% 매출액이 내년에는 11%, 내후년엔 4%. 뭐 그냥 평범하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올해 41%, 내년에 14%, 내후년에 6%. 점점 실적이 쪼그라드는 그런 쪼그라든다기보다 성장세가 둔화되는 그런 회사잖아요.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보다 얼마나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가긴 올라갈 겁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빠진 상태에서 이제 실적은 조금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근데 올해 매출액이 2조 원대 밑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2,800억 원 정도에 그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난 슈팅이 나오긴 어렵겠다. 분기별로 볼까요? 분기별로 보면 1분기에 33% 매출이, 2분기에 14%, 3분기에 29%, 영업이익은 1분기에 114%, 2분기에 13%, 3분기에 228%. 그러면은 1분기 실적이 지나가도록 셀트리온 헬스케어 못 가고 있는데 2분기 실적 별로 안 좋잖아요. 3분기 넘어가야 이제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보다 헬스케어가 좀 더 더딘 거예요. 셀트리온은 2분기 실적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좀 더 낫잖아요. 근데 헬스케어는 2분기가 지나서 3분기가 돼야 실적이 회복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별로 주가가 더디게 가는 건데 셀트리온이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5월 아마 중순 이후 5월 말쯤부터 반영이 될 거라고 보면 헬스케어는 그보다 한 달 정도 좀 뒤인 그러니까 6월 말 지나서 2분기 실적이 지나갈 때쯤 이제 3분기 기대감으로 6월 달에 그럼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부터 따지면 지금 이제 4월이니까 앞으로 한두 달, 한 두세, 길면 한 석 달 정도를 4, 5, 6월 정도를 지금보다 아주 완만한 속도로 올라가거나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또 빠졌다가 하면서 횡보하거나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계열도 보겠습니다. 한 달 전에 매출액이 2조 원 넘을 걸로 예상됐는데 3개월 전도 마찬가지. 6개월 전에 2조 3천억 원, 1년 전에는 2조 7천억 원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로 예상됐지만 실제로 점점점 줄어서 현재 1조 9천억 원대로 매출액이 더 줄었습니다. 예상치가. 영업이익도 2,822억 원으로 뭐 6개월 전 4,800억 이런 수준보다 훨씬 낮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가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못 가는 거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경쟁사들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삼바 계속 상승을 하다가 쭉 쳐졌다가 120주 라인 타고 쭉 올라가죠. 지지받고. 이 120주 선까지 빠졌던 게 2022년 이번 말고 언제였냐?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때 처음으로 120주 라인을 하락했다가 그 주에 바로 반등을 하죠. 그러니까 120주라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어떤 생명선 같은 그런 느낌의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70만 원대 빠졌던 밑으로 빠졌던 그 올해 초에 69만 원, 68만 원, 69만 원대 정도죠. 이 정도까지 빠졌던 가격대는 삼바에는 최저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연간 매출액 올해 21%, 영업이익 21%. 뭐 셀트리온하고 비슷한가요? 조금 더 셀트리온보다 좀 나은가요? 이 상승 폭이 역시 평범하게 이제 삼바 역시 상승세가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간 성장치가 그렇게 뭐 아주 가파르지 않아요. 분기 볼까요? 분기 1분기에 75% 성장, 영업이익 103% 성장. 삼바 최근 주가 흐름이 셀트보다 좋았죠. 근데 2분기 보면 매출액 8%, 영업이익은 오히려 14% 정도 빠집니다. 3분기는 7%, 매출액 7%, 영업이익 오히려 0.1% 빠집니다. 그러니까 삼바도 역시 무지막지하게 올라가지 않고요.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전망치를 보면 매출액이 한 200억 원 정도가 좀 한 달 전보다 늘었네요. 그죠? 영업이익은 역시 한 150억 원 정도가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 반등하는 이유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2분기, 3분기 전망치가 안 좋기 때문에 좀 주가는 더디게 가거나 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볼까요? 역시 바닥에서 이제 반등하려는, 이제 아주 뭐 그냥 살짝 반등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연간 전망치 올해 52%, 내년 35% 좋습니다. 내년까지. 내후년에 마이너스 21% 꺾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 일단 올해 52%, 내년에 35%. 그러면 셀트나 삼바보다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더 나아 보이고요. 영업이익도 올해 34%, 내년에 35%. 역시 경쟁사들보다는 좋아 보입니다. 분기로 보면 1분기에 101%, 영업이익 133%. 굉장한 상승 예상이 나오죠. 그래서 주가가 한 번 정도는 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나 2분기 때 19%, 영업이익 10%. 이 지점을 지나면서는 다시 눌릴 가능성이 있겠죠. 3분기 보면은 매출액 82%, 영업이익도 82%. 그러면 얘도 똑같습니다. 아까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처럼 3분기까지 이제 좀 더 길게 봐야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지금 2분기를 앞두고 있는 1분기 실적 지나가는 시점에서는 지금은 조금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컨센서스 시계열 보면 역시 매출액이 800억 원 정도 줄었고요. 영업이익도 한 300억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불안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3분기 기대치가 반영되는 시점,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위메이드 볼까요? 위메이드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그냥 바닥에 횡보하던 종목이 작년 하반기에 급등을 해서 슈팅이 나왔다가 지금 하락해서 어느 정도 바닥을 잡는 그런 과정. 살짝 한 몇 주 횡보했죠? 7, 8주 정도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컨센서스 보니까 작년에 164%였죠. 올해 86% 매출액이, 내년에 25%, 뭐 내후년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이렇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생각보다는 매출액 성장세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97%, 내년에 41%, 내후년에 58%. 좀 전에 봤던 바이오 종목들보다는 훨씬 더 나아 보이죠. 그래서 게임주들에 대한 기대는 저는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실적 전망치는 굉장히 좋다. 또 내년까지도 이게 성장세, 내후년까지도 성장세가 이어갈 거라고 보이고요. 분기별로 보면 매출액이 1분기에 60%, 2분기에 134%, 3분기에 151%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세를 이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이 1분기에 7%, 2분기에 96%, 3분기에 188%. 자, 어떻게 될까요? 위메이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분기 지금 지나가는 시점에 눌리는 건 너무나 당연해 보이죠?
영업이익이 고작 7% 성장, 그냥 뭐 별로 특이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눌렸다가 작년도 보세요. 작년에 그 컨센서스 대비해서 9%, 뭐 67% 마이너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올해는 지금 1분기부터 보면은 작년에 3분기, 4분기에 눌리던 게 주가가 실적이 안 좋으니까 눌렸잖아요, 당연히. 그럼 작년 3, 4분기에 아까 주봉으로 봤을 때 작년 3, 4분기가 언제냐면요. 3분기, 4분기는 급등하다가 꼭지를 잡고 꼭지가 11월이었으니까 급등하다가 꼭지 잡고 이제 하락하기 시작한 게 4분기니까요. 이제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네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1분기까지도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그런데 어 그렇다고 빼지도 않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어 실적이 안 좋은데 이제는 좀 괜찮아지려고 하나 보다라고 보이는 거죠. 매출액이 벌써 1분기에 4분기보다 조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괜찮은데 2분기 그 3분기에 보면은 1,600억 원을 넘어가는 이제 영업이익도 그렇고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위메이드는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가는 이제 벌써 3월까지 다 지나갔고 4, 5, 6월 달에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기 시작하는 지점부터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머지않았습니다. 위메이드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계열로 봤을 때 매출액은 한 달 전보다는 1,100억 원 정도가 좀 낮아지는 그런 상황. 영업이익은 300억 원 정도 높아지는 상황. 근데 이제 일단 지금 현재 올해 그 연말 매출액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 6,231억 원까지 이제 빠져 있는데 이게 86% 전년 동기 대비 그 정도 조정된 수치고요. 이게 앞으로 조금씩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이제 아니지만 위메이드는 이제 곧 이런 전망치가 바뀌는 순간부터 이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카카오 게임즈 볼게요. 카카오 게임즈는 작년 6월 말에 급등해서 7월까지 급등한 다음에 10월 초까지 빠졌다가 다시 11월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급락. 그러면서 초록색 60주 라인에 걸쳐서 이동하면서 한 하나, 두 달 반 정도를 횡보하다가 이제 살짝 반등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연간 컨센서스 보면은 매출액이 1조 4천억 원대로 작년 대비 46%늘 걸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은 215%늘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내년에는 성장을 이어가지만 그렇게 큰 폭의 성장은 아니고 내후년은 정체. 자, 분기로 보겠습니다. 1분기에 116% 매출액이, 영업이익은 219%, 2분기 어떻습니까? 182%, 영업이익은 970%. 그럼 이런 회사가 지금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더 좋아지겠죠. 지금 위메이드보다 카카오 게임즈가 잘 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3분기의 매출액이 11%, 마이너스 11%로 꺾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는 2분기 실적 지나고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는 조금 조정받거나 눌릴 수 있다고 보고요. 위메이드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2분기, 3분기 지나는 사이에 카카오 게임즈와 위메이드 좀 상황을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10개월 보니까 매출액은 한 달 전보다 한 400억 원 정도가 늘었고 영업이익은 300억 원 정도가 늘어나 있는 상태. 계속 성장할 걸로 보기 때문에 주가는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엠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2021년도에 쭉 상승을 했다가 올해 뭐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그냥 빠졌는데 역시나 초록색 60주 라인에 턱 부딪힐 때마다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뭐 3주 정도 좀 바짝 올랐는데요. 아직 반등이 완벽하게 나왔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컨센서스 보니까 올해 매출액이 94% 작년에 73% 성장한다는 예상치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급등했는데 올해 작년에 거의 2배 정도가 올라가죠. 영업이 97%, 작년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올해 성장 그 폭발력은 여전히 이어간다. 내년에 53% 그리고 62%.
내후년에 47%, 49% 크게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2025년도까지 투자 결실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5년까지.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실적은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걸 분기별로 보면 올해 1분기 매출액 125%, 영업이익 135%, 2분기 118%, 87% 이런 식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고 계속 이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반등하는 게 어쩌면 시작점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개월 보니까 한 달 전보다 매출액 700억 원, 영업이익은 30억 원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 LNF 보겠습니다. LNF 정말 드라마틱하게 완전히 뭐 진짜 12,000원 하던 주가가 25만, 20배가 올랐습니다. 2년 만에, 2년도 안 걸렸죠. 진짜 엄청나게 2000% 올랐죠. 최근에 좀 하락하다가 이제 완전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테슬라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컨센서스 보니까 매출액이 139% 올해, 영업이익은 268%. 작년에 보세요. 영업이익이 2900%. 이런 식의 숫자가 찍히는 회사입니다. 내년에 어떻습니까? 46%, 영업이익은 55%, 내후년에 40%, 45%. 이거는 에코프로 BM보다 약간 많이 좀 처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LNF 매출액 보면 올해 2조 3천억 원이잖아요. 에코프로 BM은 2조 8천억 원대고, 그리고 LNF가 내년에 3조 4천억 원대고, 에코프로 BM은 4조 4천억 원대고, 이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LNF가 성장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에서 계속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보면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그리고 매출액이 236%, 2분기에 매출액 172%, 영업이익 592%, 3분기에 매출액 158%, 영업이익 217%. 엄청나죠? 분기별로 봐도 뭐 에코프로비엠도 LNF도 엄청난 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지금 바로 산다면 저 같으면 에코프로비엠을 사겠는데, 성장성을 보면은 뭐 둘 중에 어떤 종목을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시장에 혹시 눌림목이 나온다면 이 양대 진짜 회사 이 두 종목은 너무너무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LNF 10개월도 역시 좋습니다. 매출액 800억 원 늘었고요. 한 달 전보다. 영업이익은 한 100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회사라는 것, 뭐 실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고요. 하나만 더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뭐 이건 종목은 아니고요. 예전에 박스피, 제가 이제 어저께 뭐 상담해드리다가 이걸 보여드린 그런 자료인데, 박스피 얘기를 할 때 횡보를 하는 시점이 금리를 올린다고 할 때, 금리를 실제로 올리는 때부터 주가가 빠지나요? 아니죠. 테이퍼링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금리를 올릴 거라고 우려하는 그런 시선이 나올 때부터 주가는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빠지다가 막상 금리를 한 번 올렸더니 주가가 턱 빠져. 두 번 올렸는데 주가가 조금 덜 빠져. 한 세 번 올리니까 거의 안 빠져. 네 번 올리니까 반응을 안 해. 이렇게 가다가 금리를 올리다가 주가가 오히려 반응하지 않는 지점이 나와요. 이런 임계점을 딱 지나는 순간 그때부터는 주가가 오히려 빠지기보다는 올라가거든요. 왜 올라가냐면 이제 금리를 이제 올릴 만큼 거의 올렸어. 이제 경기가 더 얼어붙고 어떤 지표들이 안 좋은 지표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주가가 또 올라갑니다. 반등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경기 지표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추겠지.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이제 먼저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때까지 지금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이고, 금리를 한번 올리면 그 추세가 있어요. 몇 년 동안 계속 올리거든요. 그래서 3년 정도, 아무리 못해도 2, 3년 정도는 금리를 올리는 추세로 갈 건데, 올리거나 아니면 올리던 그 추세를 조금 늦추는 상태로 멈추거나, 그러다가 다시 올리고 또 멈췄다가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갈 텐데, 이게 예전에 박스피라고 부르던 이제 코스피의 횡보, 그때도 금리를 이제 올리고 이런
금리가 이제 막 낮아져 있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나오고 나서 경기 회복 정책의 이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그런 타이밍으로 전환이 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꽤 오래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 시장을 이제 박스권에 아마 그 초입으로 보시는 분들, 뭐 초입이라기보다 벌써부터 시작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박스권의 이제 장세가 이어지는 것을 이 일봉이나 뭐 주봉이나 지금 옛날 2010년대의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면 뭐 6년인가? 6년 넘게 박스권이 이어지는 걸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그 월봉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주봉이나 일봉으로 봤을 때는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막 빠지다가 또 막 올라가고 그런 것만 보이지, 그게 박스권이라는 것은 또 긴 호흡으로 주봉이나 월봉으로 봐야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봉 차트를 이렇게 보는 것보다 더 줄여가지고 이 어느 그 이렇게 특정 뭐 분봉이라든가 이렇게 더 낮춰서 보면요.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보여요. 뭐 분봉도 보이고요. 사실 일봉도 보이고요. 뭐 분봉도 뭐 1분봉 이런 것보다는 이제 뭐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60분봉인데요. 이게 코스피 지수의 60분봉. 그러니까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는 이슈가 터지면서 한번 왕창 내렸다가 이 정도면 저점인데 하고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빠졌다가 또 빠지니까 저점 들어와서 올렸다가 이게 나오다가요. 갑자기 급락을 하는 거는 금리에 대한 이제 이슈, 금리 이슈뿐만 아니라 뭔가 악재가 더해진 거죠. 뭐였죠? 전쟁 이슈죠. 전쟁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전쟁 이슈가 더해지니까 다시 뺍니다. 근데 막 빼는데 빼다가 어느 정도 빠지니까 저점에 매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올리는데 전쟁이 아직 금방 안 끝날 것 같아. 더 뺍니다. 그래서 다시 바닥으로 내려와요. 근데 또 올려요. 저점에서. 그리고 또 내려요. 이걸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제 다시 그 박스권에, 단기 박스권에 이제 고점 부근에서 살짝 눌려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서 이 추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은 이번에는 저점을 지난번 저점 부근까지 과연 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어제였나요? 제가 그 미국의 언론 하나 그 언론 보도 하나 소개해 드렸잖아요. 전쟁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전쟁의 어떤 해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그러면 전쟁이라는 이슈 때문에 이렇게 빠졌는데 그 전쟁이라는 생각지도 못하게 시장의 악재, 더해졌던 그 악재가 거치면, 그러면 이제 그 악재가 반영됐던 분만큼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 올릴 거라는 기대치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눌리면 지금은 오히려 이 지난번 저점 부분까지 빠질 거라고 기다리지 말고 어느 정도 눌리면 조금씩 매수해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지난번에 이 저점 부분,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로 따지면요, 2,900포인트쯤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뭐 거기까지 안 올리더라도 한 2,800포인트대 후반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생기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가는 이제 하락 추세로 갔기 때문에,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나면 그 하락하는 그런 자리를 이제 탈피할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이거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2,700포인트, 여기 지금 현재 그러니까 60분봉인데요. 60분봉상으로 122동 평균선 자리가 2,701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2,700포인트 부근까지 이제 하락하면 2,700포인트를 단기적으로 저점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반등을 어디까지 하냐면 2,850포인트까지 단기적으로 이제 반등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전쟁 이슈가 해소될 거라는 기대치가 이제 반영이 될 거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실적 전망이라는 거는 항상 관심 가지고 봐야만 하고요. 또 지금 그 방금 코스피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뭐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인데 코스피, 코스닥 이런 지수를 잘 봐야 되는 게,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반등할 타이밍에 맞춰서 이 지금 우리가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뭐 그 LNF나 뭐 아니면은 위메이드나 이런 식으로
앞으로 실적 전망이 좋아질 종목들을 그때 지수가 반등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사는 거죠. 그런 식의 투자 방식은 실수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뭐 많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그 투자 방식, 뭐 투자 기법 이런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대비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셀트 삼형제나 위메이드나 에코프로비엠이나 아니면 또 지금 소개해드렸던 삼바나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카카오 게임즈나 뭐 LNF 같은 이런 종목들 모두 다 다들 너무 좋은 종목들이고 이제 지금 바이오 같으면 바닥에서 이제 좀 올라갈랑 말랑 하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뭐 더더욱이 그렇고요. 저점에서 사서 기다리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실적 전망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뭐 내년 정도까지도 충분히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보이니까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혹시 그 멤버십 회원들께서는 뭐 댓글이나 아니면은 저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뭐 너무 그냥 선명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런 질문을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또 어, 다른 종목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뭐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그렇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